오늘은 중앙일보의 정유식 기자가 쓴 시시각각 민주당은 헌재를 왜 멈추려 하는가, 이 칼럼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누구의 말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이 한 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5자 주문을 선고한 직후에 문재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민주당은 박근혜 파면 2주년 때에도 촛불혁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한 바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상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의 탄핵 사건이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에서 둘은 다르다고 봤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탄생은 1987년 민주항쟁 사건으로 생겨난 산물이었었죠. 그해 10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가 됐고 9차 개헌 헌법에 포함된 1988년 9월에 출범한 것이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권은 입법부의 국회 탄핵 소추권과 함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가장 강력한 헌법적인 무기라는 점에서 헌재는 본성부터 사실은 야당 친화정 아니겠습니까? 위헌 결정을 통해서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즉각 취소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폭정과 반민주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벽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효식 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저는 이를 달지 않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관 6명 헌재 마비 소동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 사법부 안팎에서 그 배경을 두고서 방통위의 기능 정지 장기화를 바라고 있고, 또 이종석 소장의 연임 저지, 오늘 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17일.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노리는 포석이다, 이렇게 언론과 또 정유식 기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압도적인 다수당이니 이종석 헌재소장, 국회 선출 재판관 3명 몫이 있죠. 그런데 2명의 후임 추정권을 갖겠다라고 민주당이 고집하고 있는데, 그 룰은 그게 아니죠. 교섭단체, 양당,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합의 상황에서 이렇게 선출하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안을 깨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헌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헌재가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헌재 스스로 이렇게 초유의 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었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라고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임시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재판을 하겠노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리상으로 만장일치가 이루어진다면 파면이라든가 위헌 등의 결정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명 가운데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방효식 기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 처분 관계인데 임시 처분을 근거로 해서 본안 사건에 대해 헌법적 결정까지 할 경우에 이것은 헌재가 출범한 지 36년이 되지만 이것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책임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임 재판관 추천 논의에 응하는 등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유체 이탈 화법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 기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논평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 스스로 입법 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한 점, 국감 뒤에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헌재 스스로 6명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재판을 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표현과 함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한마디를 했죠. 아니 헌재는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은 심리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번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최민희 씨 왜 이러십니까? 탄핵 소추 당사자인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 결정을 막으면서 방통위에 휴만을 유도해왔던 것이 사실 아니었었습니까? 이제 와서 헌재의 마비 상태가 모두 다 민주당 쪽으로 귀책 사유가 될 것을 두려워 남이지 말장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기다려주면 될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6명으로 재판을 이루겠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또 한 번도 최민희는 헌재에 대해서 막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한마디로 책임 회피 내지 꼼수 발언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헌재의 마비를 위해서 손발 다 묶어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자세, 과연 이것이 정당한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유식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 대란을 운운하면서 정말 심각하다.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방송사의 방송 승인 여부인데 지금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70여일 동안 업무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 연말까지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방송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방통위에서 방송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 잘못하면은 방송 자체가 마비가 될 수 있는 방송 대란이 일어난다. 이것을 방유식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러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상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은 기각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했다. 이런 기사와 함께 다수당의 횡포를 지적하고 있는 정유식 기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런 상황까지 끌고 갈까? 혹시 이재명의 선고가 다음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앞두고 계산하려는 복잡한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정의식 부장이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왜 헌재를 멈추려 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헌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민주주의 산물이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왔었는데 노무현 때는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그래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런 나라이다. 민주당의 횡포 자체가 방송 대란을 야기시키는 단초가 된다면은 이것은 만용의 민주주의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